네, 2023년 5월 1일, 월요일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시장 첫 번째 시간으로 신문 등에 보도된 부동산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빌라 깡통이 전세가 두려워서 아파트 전세로 안전한 전세로 가고 전세값보다 싸게 산 수원 오피스텔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이 생겼고 인하대 학생들의 원룸 경매로 대학생 공부방이 헛방으로 변한 사연, 충북 혁신도시 음성군 오피스텔을 시행사 대표와 중개사가 짬짬이로 월세 사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 깡통 전세에 두려워 아파트 전세로 가는 경향은 직장인 이모 씨는 이달 초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전용 37제곱미터 약 11.19평 아파트 전세를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계약했다. 이 씨는 2년 전만 해도 오래된 아파트는 살기가 불편하고 전세 가격도 비싸 별 생각이 없었다며 하지만 빌라는 사기를 당할까봐 무서워 낡았지만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다고 했다. 4월 27일 목요일 조선일보 B3면에 빌라 깡통 전세 두려워 소형 아파트로 몰린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바꾼 임대 시장의 경향과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 늘었다는 기사로서 아파트 시세는 쉽게 알 수 있고 전세값 대비 매매값도 더 높아 강서구에서는 아파트 전세가 54%가 소형이라고 신수지 기자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가 급증하자 현재 거주 중인 인근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례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로 세입자들이 빌라를 꺼리면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38,076건으로 1년 전 38,416건과 거의 비슷해졌다. 작년인 2022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5%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전세 거래가 부동산 가격 급락 이전인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고정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하락으로 바뀌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던 세입자들도 다시 전세로 돌아오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 급락했던 아파트 전세값도 소형 평형부터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원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 전세는 빌라보다는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청년층과 서민들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전세값이 폭락하고 최근에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사기 등 빌라 전세 사기가 마저 잇따라 발생하자 빌라로 떠났던 전세 수요가 다시 아파트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 5단지의 경우 지난달 체결된 전용 33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2021년 6월 최고가 2억 5천보다 최대 40% 내렸습니다.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업소 대표는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하곡동 빌라에서 살던 세입자들이 강서구 내 구축 아파트로 많이 옮기는 추세라면서 좁고 낡았더라도
보증금 제일 우려가 적은 아파트를 찾는 청년이 많다고 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4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 1,366건으로 한 달 전보다 9.2% 줄었습니다. 연초 5만 4,666건과 비교하면 24.3% 급감할 수치입니다. 아실 관계자는 작년에 쌓였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 2월 이후 대거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락같은 아파트 전세값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1월 초만 해도 주간 아파트 전세값 하락률이 1% 안팎을 기록했는데 지난주 17일 기준에는 마이너스 0.17%까지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빌라 전세가가 비슷한 소형 아파트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빌라가 가장 밀집한 지역인 강서구의 경우 소형 아파트 전세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체결된 아파트 전세 거래 80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2건 54% 정도가 전용 60제곱미터 미만 소형 아파트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 전체 전세 거래 중 소형 비율이 41.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 2단지의 경우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용 34에서 49평방미터 전세가 24건 체결되었다. 전용 34제곱미터의 경우 전용 전세보증금이 1억 5,5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수준으로 빌라 전세가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빌라와 비교할 때 아파트는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전세 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만약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70%에 달하는 반면 아파트 전세가는 53.6%로 낮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신수지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두 번째, 수원 오피스텔 전세가보다 비싸게 산 주인이라는 기사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 씨는 최근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쩍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 씨는 1억 6천만 원의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새 집주인이 해당 옷을 1억 4천만 원에 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이후에도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23년 4월 27일 목요일 경인일보 1면에 보도된 것으로서 신뢰가 무너진 시장의 오피스텔 빌라는 전세 사기로 신뢰가 무너졌고 오피스텔 빌라는 전세 거래가 급감이 되며 전세 사기 속출이 경기도 내 여파를 미쳐서 건수도 지난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근저당 매물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되죠. 전체 분위기 회복 상황과는 역행한다고 윤혜경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인천부터 동천까지 곳곳에 전세 사기가 발생해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이 컸는지 부동산에 가서 문제가 없는지 이것저것 알아봤다고며 불안해서 앞으로 오피스텔 전세는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빌라, 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 이후에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순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거세진 것은 물론 이 씨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최근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세 사기 논란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을 거래는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4월 26일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4월 도내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전세 거래 건수는 1,229건으로 3월 2,270건 대비 반토막이 난 46%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로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건수도 1,258건으로 3월에 2,259건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실거래 신고가 남아 변동될 가능성은 크지만 3월 거래량에 미치는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전세 사기 논란 이후 경기도의 일대에서 오피스텔 빌라 전세 거래가 사실상 실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보면 선순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주택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경매에 들어가면 선순위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는 전세는 보증금을 회수 못할 수가 있죠. 우려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이죠. 지난 25일에 만난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를 찾는 이가 사라졌다면서 몇몇 임차인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도 전에도 융자가 있는 매물은 꺼리는 분위기였지만 전세 사기 논란 이후엔 더더욱 기피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거래는 당분간 실종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한 누리꾼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인데 비교적 양호한 조건이고 너무 이사가고 싶은 곳임에도 전세로 들어가도 될지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고민된다고 토로하자 근저당 없는 매물 구하기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워낙 요새 불안하니 고민 많이 해야 한다. 나 같으면 무조건 안 간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윤혜경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세 번째, 인하대생 원룸 경매로 대학생이 꿈 안고 구한 생애 첫 방이 협방으로 바뀌었다는 사연입니다. 속칭 건축왕이 전세 사기 행각이 벌어진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학가에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하대 인근 원룸형 빌라 5채가 최근 잇따라 경매에 넘어갔다. 인하대 재학생인 세입자 박모 씨는 원래 본가인 서울에서 통학하다가 3학년 때부터 학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원룸 전세를 얻었는데 3주 전쯤 집을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경인일보 6면 보도로서 1인당 4천만원, 6천만원 총 20억에 추산되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고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형편도 아니겠죠. 변민철, 백효은 기자 보도입니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원룸형 빌라 5채가 최근 잇따라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 세입자 중 월세를 제외한 40여 명이 전세 계약자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들은 주로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이나 6천만 원의 소액으로 집주인 A씨와 계약을 맺었으며 전세 보증금 총액은 약 2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건물에 사는 세입자 대부분은 인하대와 인하공업전문대 등에 다니는
20, 30대 대학생들입니다. 집이 매각되면 최우선 변제금을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는데 학기 중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얼마 전부터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책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에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인하대 재학생인 동생과 이 건물 원룸에 살고 있다는 서모 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아니라서 인천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상태라며 세입자들은 대부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세입자들은 A씨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따로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주인인 건축업자가 원룸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건물을 짓는 등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A씨 등을 통해 자신이 건물에 입주할 전월세 세입자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세입자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이 건축광 사건과 비슷하다며 임대업자와 건축업자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다 이런 사태가 났는데 세입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준다 해도 졸업 후 학생들은 취업이나 진학으로 이곳을 떠날 학생들이 원룸을 굳이 왜 낙찰받겠느냐고 했습니다. 건축왕 남모 씨는 2009년 무렵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지은 뒤 공인중개사를 채용해 자신이 건물 중개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이 같은 사정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하대가 이달 초까지 접수한 전세피해 보증금 위반한 사기 등 사례는 총 29건입니다. 인하대는 전세피해를 본 재학생이 법학 전문대학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하대 총학생회도 법무부인과 협약을 맺어 법률 자문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경인 일부는 A씨의 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변민철, 백효은 기자가 수고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충북 혁신도시 음성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와 중개사가 짬짬이 사기를 한 행위로 충북 음성군 두성리 K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오피스텔 공사비를 대출해준 새마을금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퇴거 안내합니다. 세입자께서는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죠. 김 씨는 28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소유권자 자리에 우리은행, 담보신탁 수탁자입니다. 기재되어 있어 돈을 떼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며 내가 맺은 임대차 계획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4월 29일 한국경제신문 A6면에 4년간 우리은행 새마을금고도 몰래 월세계약 162가구 퇴거가 내몰렸다는 기사입니다. 장강호, 안종훈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충북 음성군 충북 혁신도시에서 수백 채 이상의 월세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세 사기가 아니라 대규모 월세 사기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한 동 중 162가구의 세입자들이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20대, 40대 직장인입니다. 보통 한 명당 5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안팎의 월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K오피스텔을 지은 S시행사 김 대표가 건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9년 11월 우리은행과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일정 비율 신탁 수수료를 받고 건물의 저당권을 확보해 실질적인 소유주가 됐습니다. 우리은행의 담보 신탁 계약을 바탕으로 김 대표는 탄동, 새마을금고 등 7곳에서 205억 원을 빌렸습니다. 김 대표는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대거 들인 뒤 별도 법인을 만들어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보증금 및 월세의 일부를 새마을금고 대출 상환에 써야 하고 이를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알려야 하는데 김씨 등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은행이 소유권자라는 점을 내세워 임차인을 끌어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보증금 8억여 원과 지난 4년간 매달 발생한 8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 중 상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돼야 할 40억 내지 50억 원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집 소유주인 우리은행, 채권자인 새마을금고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이 체결된 만큼 임대차 계약의 흐름이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162명의 오피스텔 임차인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성 오피스텔 월세 사기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작년 여름부터입니다. 원리금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임대료 일부 등을 새마을금고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떼일 위기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우리은행의 요청에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책임론도 나옵니다. 잠적한 김 대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한 세금이 자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6천여만 원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S시행사도 과거 공사비 대금을 수차례 치르지 못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방을 빼지 않으면 무단 점유 혐의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모두 동의를 받아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다며 김 대표를 임의로 한 계약은 성립 요건이 안 돼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월세 사기는 정부 구제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가 전세의 경우 경매나 공매를 유예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월세 사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와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는 K오피스텔은 문제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 매물을 취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에 동의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강호, 안종훈 기자의 보도였습니다.